왜 이인영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있어요? 응. 야권 통합 이야기 하다 말았다. 예. 이인영은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버리면서 지금 민주통합당이 될 수 있는 뭘 만든 사람이야? 기초를 만든 사람이야. 자, 그 자리에 이인영이 아니라 정동영이었다면, 정세균이었다면 아마 손학규하고 경쟁하느라고 어떻게든지 자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야권 통합 자체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그거 알리느라고 끝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인영을 시킨 거야. 왜? 이인영은 소리 없이 그 일을 해낼 거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 내 말이 맞지?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인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야. 다른 사람이 됐으면 됐을까? 안 돼. 이 4+4로 427을 만들어내는 거 이인영이 아니어도 됐을까? 이인영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인영을 시킨 거야. 이인영은 나한테 아주 쓸만한 무기였어. 다만 이인영의 철저한 문제점이 있어. 이인영이 그럼 완벽하냐? 무결점이냐? 결점이 하나 있어. 뭔데? 본인 스스로 깔때기를 너무 못해. 자기가 한 걸 자랑하는 걸 못하는 거야.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해. 그 이인영이 어떻게 전대협 의장 된지 알아요? 이인영이 어떻게 전대협 의장 된지 알아요? 그 고대에서 총학생회장을 원래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출마하기로 했던 애가 학점이 안 돼갖고 출마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던 이인영이가 이 총학생회장 출마를 한 거예요. 87년 고대학 총학생회를 뽑을 때 원래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막 준비해갖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총학생회장 출마를 못한 친구가 학점이 안 돼갖고 안 된 거야. 이제 만만한 게 지나가는 이인영이었던 거지. 어쩔 수 없다 네가 나가라. 그래갖고 총학생회장 나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대타로 나갔어. 그랬다 나가서 딱 해보니까 이거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들 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대협 1기 의장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이렇게 그 자리로 보내줘야 지 일을 제대로 해. 일단 그 자리에 앉혀만 놓으면 무섭게 일을 해. 그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아무도 총학생회장 시키려고 안 했지만 총학생회장이 되니까 전대협을 만들잖아. 전대협을 만들어서 87년 60항쟁을 일으키잖아. 그렇게 독한 인간이라니까. 20대에 그래놓고 또 조용히 내려갔어. 그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 그 임종석이는 알아도 이인영은 몰라. 임종석은 막 대중적으로 영웅화시킨 사람이고 이인영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조용히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어. 쟤야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가 국회의원으로 부름을 받아 나왔다 떨어졌어. 왜? 자기 깔때기를 못하니까. 2000년대 디립다 떠들어야 되는데 2000년에 안 떠들어갖고 떨어졌어. 알아봐주면 붙는 거고 못 알아봐주면 떨어지는 거. 그러다 떨어진 거지. 2004년 국회의원이 됐어. 여당 의원이야. 여당 의원이 여당 대통령한테 맞짱을 뜨고 한미 FTA 반대 제소를 해. 그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그 트위터에도 썼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게 대세가 아니었어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걸었다라고 누가 비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의 흐름을 따라간 거야. 전 세계의 흐름이 신자유주의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었어. 효율적이라고. 그런데 그 안에서 김근태, 이인영 같은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때 김근태, 이인영이 죽도록 얻어맞고 터진 거야. 야, 이 등신 새끼들아, 지금 신자유주의가 세계의 대세인데 니네는 맨날 이렇게 뻘소리만 하냐. 그리고 나서 2년 지나니까 신자유주의 비판이 대세가 된 거야. 그래서 이인영은 빠른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선각자였지. 김근태, 이인영은 노무현 대통령 2006년에요. 최고였어요, 최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적 성적 최고였던 시점이야. 그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서민 생활이 몰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둘이야. 우리 신자유주의 비판이 세계화된 거는 2007년 8년인데 이 김근태, 이인영은 2006년부터 알았다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다가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회오리가 될 거다. 그리고 2007년에 경제 얼마나 서민 경제 폭락을 이유로 들면서 노무현 비판. 그래갖고 이인영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일에 그 이인영이 한미 FTA 막아낸 주역이야. 김근태는 굶고 앉아있고 단식하고 앉아있고 이인영이 당내에서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못하게 한 거 아니야. 그 한미 FTA 당론으로 찬성 못하게 막아낸 거라고. 그때 최재천도 있었고 정봉주도 있었고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당론으로 한미 FTA 찬성 못하게 막아낸 사람들인 거야. 쉬운 줄 알아 그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때는 한미 FTA 아무도 욕 안 할 때잖아. 그지? 한미 FTA가 지금처럼 문제 있다고 대중이 알기 전이야. 근데 그걸 막아냈다고. 욕 디립다 먹으면서. 그게 이인영이야.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김근태가 당의장을 2006년부터 합니다. 이인영이 무슨 얼굴 막 들이댈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든가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당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거 맡았어? 안 해. 밑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조용히 맨 밑에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앉아있었어. 그러다가 공천심사위원회 얘는 공정하게 공천심사한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심사 나 그것도 어저께 알았네. 강금실 씨가 그러더만 2008년에 그 공천심사위원회가 돼가지고 자기 지역구를 못 돌아다녔다는 거야. 공천심사하느라고. 그 선거운동 한참 해야 될 때 각 지역에 나갈 200몇십 명 심사하느라고 자기 선거운동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인영이 2008년 총선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내가 강금실 트윗 보고 알았어. 그게 이인영이야. 그게 이인영이야. 그랬던 이인영이 2008년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2년 동안 잠잠했어. 2년 동안 굉장히 조용히 2008년 총선 떨어지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쪽팔려서 나는 이인영이 아니다.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란 책을 보면요. 누가 혹시 이인영 의원 아니에요? 라고 누가 물어봐. 길에서 2번. 아니라래. 나 자기 이인영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인영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떨어진 이인영이. 내가 저 산티아고 읽으면 참 많이 울었는데 왜 그 당시에 김근태 의원님 마음도 그대로였거든. 그 절감 같았던 우리 지구당을 생각하면 이인영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느낌이 와.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인했던 이인영이 2009년 돌아옵니다. 2009년 돌아오고 2008년 내가 그래서 이인영이 산티아고를 갔다 왔을 때야. 딱 길에서 만났는데 박원순이 여러분 기억나요?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한 날?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를 하는 날이 있었어. 그날 박원순의 모습 기억나요? 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더러운 꼬재재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 어디서 양복은 주워 입었는데 꼭 노숙자같이. 기억나요 그날? 9월 첫째 주 화요일인가 그랬어. 둘째 주 화요일인가. 그 꾀재재한 목욕도 안 하고 더럽고 수염은 잔뜩 나가지고 양복 입고 꼭 노숙자더라고. 기억나지? 그날 박원순한테 안철수가 양보를 해주잖아. 모든 사람이 아니 저 할아버지는 누구야? 난리가 났던 그 장면. 그때 망치부인이 이 사람 시장 만들 거라고 결심을 하죠. 이건 나의 깔때기. 하여튼 그때 그 박원순의 모습을 언제 봤냐. 2008년 내가 촛불 집회 나갔을 때 그때 이인영을 만나요 길에서. 촛불 집회에 딱 나왔는데 저것은 노숙자? 저렇게 허우대가 멀쩡한 노숙자가 있다니. 난 이제 뒤에서 바라보면서 저렇게 허우대 멀쩡해갖고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꼴이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어디 가서 병이라도 주서 팔아봐 하면서 뒤에서 막 욕을 하면서 앞으로 딱 가는데 이인영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뒷모습이 보니까 신체 건강한 근데 빼짝 말랐더라고. 산티아고 갔다 와가지고 빼짝 말랐는데 어깨도 떡 벌어지고 신체가 멀쩡해 보이고 키 큰 남자가 보니까 꼭 노숙자 꼴하고 있길래 내가 이제 허우대 멀쩡한 놈들이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꼴이 이렇다면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날 생각하면 내가 그때 물어봤어. 우리 집에 왔을 때 물어봤나? 그때 촛불 집회 때 나 본 거 기억나냐고? 그때 막 수염 기르고요. 꼭 박원순의 모습이었다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솔직히 내 종교인을 느꼈어. 나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그때 난 불교 신자라고 느꼈어요. 도 닦는 사람이다. 이거는 도 닦는 사람이다. 뭔가 종교적으로 심취했구나. 떨어지고 나서 마음이 상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더라고. 하여튼 이인영은 그렇게 2008년 9년에도 조용했어. 그러다가 언제? 2010년 8월이죠. 갑자기 2010년 8월에 이인영을 아는 사람들이 이인영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고 몰랐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인영더러 김근태 걔니까 찍어주라는 사람들 있지? 웃기지 말어. 김근태 걔에서는 이인영이 출마한다는 걸 몰랐어요. 내부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이번에 그 우석훈 문제 때문에 내가 김근태 의원이랑 같이 운동했던 선배들, 소위 김근태 걔라는 사람들 전화통화 몇 번 했는데, 이인영이 당 최고위원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2010년에도 몰랐고, 이번에도 우리랑 의논 없이 나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김근태 걔? 웃기지 말라래. 김근태 걔라서 나온 거 아니야. 이인영은 2010년에 호롤단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쭉 출마를 해버린 거야. 아무도 몰랐어. 쟤 왜 나왔냐? 쟤 뭐야? 근데 이인영은 리틀 김근태야. 와, 김근태 의원님 뜻인가 보다. 쟤 찍어준 거 아니야. 돈도 조직도 없는데. 그리고 산무후보야. 비리가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이인영 산무후보.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막 찍어줬어. 그래갖고 그때 4등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천정배가 그 문성근 팔고 나오지만 않았으면 이인영이 3등 내지 2등까지 갔어. 근데 천정배가 그때 문성근 팔면서 문성근이 자기 지지했다라고 나와가지고 그 개혁적 그 당원들 표를 빼간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때 천정배를 비판했던 거야. 천정배가 자기가 유일한 개혁 세력이다. 자기가 야권 통합의 적자다 그러면서 문성근 100만 밀란이 천정배 지지. 그때 그 사건 몰라? 내가 그래갖고 또 100만 밀란하고도 또 사이가 껄끄러워졌잖아. 장애인 형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물러가고 박원순 시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다시 시민이 시장인 시대입니다. 서울 권력을 교체하니 희망이 커지고 생기가 넘칩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시작되었고 비정규직 공무원이 정규직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립대 학생들은 금년부터 반값 등록금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저는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나쁜 투표, 착한 거부를 내세워 오세훈 시장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1% 특권층 나경원에 맞서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깃발을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10월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어낸 무지개 연합군의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야전을 누비는 젊은 사령관이 되어 2012년을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점령하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새정치와 구정치의 엄중한 기로입니다. 국민들은 모바일 혁명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낡은 정치의 관행에 발목이 묶였습니다. 진상규명과 과감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의혹도 완전히 털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디도스 테러, 형님비리, 4.5파 비리, 측근비리,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은 훨씬 더 강력하게 파헤쳐서 뿌리 뽑아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게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그 기세로 대선도 승리하여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에 잃어버린 5년을 여기서 종식을
구축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새로운 꿈을,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낭비라고 합니까? 대물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길로 민주통합당은 확고히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이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는 나라, 론스타와 같이 먹고 튀는 자본, 하나금융의 외환인수, 농협의 무책임한 신경분리 막아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대기업과 대형마트 못지않게 상생공존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주변 4대국의 선거로 인해서 한반도는 이제 알 수 없는 운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평화통일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제2분단고착화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6.15 선언으로 복귀하고 14선언으로 전진해서 화해협력, 평화, 경제의 길로 신속하게 북한을 움직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문성근 선배와 임수경 후배를 북한 정권의 민주통합당으로 특사로 파견해서 북한 정권의 문을 다시 열어내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바로 이 길을 목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전대미문의 대결전이 예고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은 역사를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치러야 할 전쟁 같은 대회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건 대결전 앞에 한나라당도 바뀌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박근혜의 대세론이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대와 호흡하지 않는 그 어떤 대세론도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이 세상의 모든 대세론은 언제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0년 김대중 대통령의 40대 기수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통합의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대안이며 혁신입니다. 한나라당의 가짜 쇄신보다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강력하게 민주통합당은 변해야 합니다. 선봉은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젊은 유권자들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이 세상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저들의 가슴에 불고 있는 정치혁명의 바람에 화라산 같은 불덩이를 던져야 합니다. 변화의 불덩이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의 맞은편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꽂아주십시오. 정권교체의 깃발을 지켜들고 박근혜 대세론의 안방부터 들이치며 뿌리부터, 시작부터 흔들어 내겠습니다. 무엇부터 공천혁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정당이 되었습니다. 진보적 민주통합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연고와 인맥 위주의 공천에서 가치와 비전 위주의 공천으로 옮겨가겠습니다. FTA를 반대하고 검찰개혁에 단호하며 재벌개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겠습니다. 신DJ, 신노가 더 이상 우리의 구분이 아니라 신서민, 신노동, 신농민, 신시민이 하나의 깃발로 민주통합당의 공천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나
인지도 중심으로 공천주는 낡은 정치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반드시 모실 분은 모시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모든 신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 민주통합당의 앞마당을 내어주고 민주통합당이 도전과 꿈이 살아있는 정당임을 입증해내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정녕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의 야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우리 당의 얼굴이 되어야 변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민주통합당의 간판을 들어야 우리가 또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믿겠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0%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던 2040 투표동맹, 과연 누가 대표가 되어야 그들에게 분명한 변화의 메시지로 전달되겠습니까? 변화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두루 아우르는 튼튼한 어리가 되어 수많은 우여곡절을 넘어서고 상처를 딛고 또 넘어서 결국 이룩한 야권 통합의 그 열망으로, 그 절박했던 심정 하나로 수권야당, 강력한 야당을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서 2012년을 점령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커진 몸집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빠른 야당으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12년을 점령할 사령관답게 야전침대 침낭 하나만을 들고도 전국을 지쳐누비며 야전형 대표의 깃발로 승리하겠습니다. 진짜 멋지다 싶어. 분노하는 만큼 참여하고 열망하는 만큼 투표해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